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에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연속적으로 이어서 시리즈별로 찍는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었죠? 러일 전쟁의 시작 전부터 그리고 1차 한일협약까지 공부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1차 한일협약 바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차 한일협약 뒤에 이제 1905년경이 되면은 바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체결됩니다. 즉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일단 가스라는 일본의 이제 내각 총리 대신이 이제 가스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프트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관급 인사인데 어쨌든 이 일본과 미국인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조약을 체결했는데 도대체 뭐에 대한 약속을 했냐? 각각 원하는 바가 달랐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당시 미국은요 20세기 초가 되면은 이제 필리핀은 미국이 확실시 지배하게 되는데 그거를 일본 정부에게 인정을 받고, 반대로 일본 정부는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상호인정 조약이 되겠습니다. 서로 상호 간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인정해버린 조약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인정을 했다는 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의 연도는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1905년경이 되겠습니다. 1905년 정확히 가자면 7월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일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조약을 체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뭡니까? 영일동맹인데 앞에 있었던 영일동맹이 1차니까 선생님은 이제 몇 차로 쓸까요? 그렇죠. 2차 영일동맹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영일동맹의 내용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1차 영일동맹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상호 식민지에 대한 지배를 인정한 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게 2차 영일동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영일동맹 이후에 이제 드디어 러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결국 누가 이겼다?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한 대가로 체결한 조약,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포츠머스 조약은 드디어 러일 전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체결된 조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네, 일본이 승리를 확실시한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상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츠머스 조약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한반도는 그 누구도 일본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즉 일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우월한 권리가 체결된 게 이 조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일 전쟁의 기나긴 시간들이 여기서 마침점이 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본이라면 더 이상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세력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 이겼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어떻습니까? 러시아까지 꺾어버렸고요. 이제 일본을 방해할 상대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드디어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린 이 조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2차 한일협약이라고 합니다. 2차 한일협약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조약 이름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노출되었을 거예요.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한일협약을 다른 말로 을사년에 일어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을사늑약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드디어 대한제국의 고유한 권리인 외교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해요. 그리고 이 외교권을 담당하기 위한 이 일본이 설치한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그 유명한 통감부라는 부서가 설치가 됩니다. 이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 통감으로 임명이 된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때 초대 통감이 누구냐? 사실 이 초대 통감이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1 기준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의 조약은 이 대한제국 내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래도 참거나 여러 가지의 소규모 저항은 있었지만 대규모 저항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을사늑약은 좀 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외교권이 박탈당한 건요. 이건 사실상
이 대한제국, 아니 이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이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장 정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1870년대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이미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거사를 일으키고, 이 사람 되게 슬퍼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일본 제국에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금식투쟁으로 돌아가셔요. 쓰시마섬에서.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신돌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신돌석이라는 인물은 원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의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양반들만 의병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신돌석은 의병 역사상 최초로 평민 출신이었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무시무시했대요. 태백산 근처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신출귀몰하다 해서 태백산 호랑이라고도 제신에 많이 나온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을사의병 말고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노출되었을 겁니다. 바로 누가? 안중근 의사가 누구를 죽입니까? 당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합니다. 장소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참고서만 기억해두세요. 만주 하얼빈에서 어떻습니까?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저항들이 있는데, 전명운이라는 사람과 장인환이라는 인물이 1차 일회백에서 외교 고문 중에 하나였던 스티븐슨 기억나죠? 이 스티븐슨을 직접 샌프란시스코에 넘어가서 저격합니다. 그래서 스티븐슨을 저격하는 모습들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하고 이번 시간 마칠 건데요. 사실 이 을사늑약은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에요. 당시 대한제국의 집권자였던 고종 역시도 가만히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관리 대신들이었던 이준, 이위종, 그 다음에 이상설, 이런 3명의 인물을 모아놓고 몰래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종이라는 당시 집권자가 특사를 임명해요. 이 특사의 인물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상설. 여러분, 이상설은 훗날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연해주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준, 이위종도 있는데 일단 이준까지만 제가 끊어볼게요. 이렇게 특사를 조직하여 당시 해외에서는 네덜란드의 도시 이름 중에 하나인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어요. 여기에 고종이 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왜? 당시 만국평화회의는 수많은 강대국들과 서양 열강들이 참석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을사조약에 대한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이 인물들이 훗날 뭘 했다? 헤이그라는 곳에 만국평화회의에 파견을 했다는 사실. 하지만 이 만국평화회의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좀 길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좀 러닝타임이 길에도 불구하고 판서식으로 좀 진행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제 을사조약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국권 침탈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